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우리나라 스키 선수들이 북한의 마신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을 한 소식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 소식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라이브 투데이 오전 9시 뉴스 출발 640을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서는 역대급 한파와 건조특보 속 잇따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설 장바구니 물가 상승,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폐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한겨울이 워낙 추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2000년 이후 최장기간 한파 경보가 유지되고 전국 대부분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1월 29일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 내 라이브 이슈에서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 사고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날씨 전망과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우선 앵커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번 한파 다시 시작된 건지, 언제쯤 누그러지는지, 온화할 거라던 1월에 도대체 왜 이렇게 추운지를 기상 전문 기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기자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굉장히 낮은 추운 날씨들이 지속됐고 최강 한파가 주 중반에 잠시 누그러졌다가 주말에 다시 추워질 것이고 2월 초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역대급 한파 원인으로 북극에서의 온난화 진행으로 냉기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사진 그래픽 자료를 동원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춥고 메마른 날씨 속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이런 건조특보 날씨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자는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증가, 27일 대구 신라병원 화재와 같은 날 경기 이천시 야적장 화재가 인근 주택으로 번지는 사고, 28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 화재, 29일 대구 서구 가정주택 화재 등 한파 속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일어난 잇따른 화재에 대해 정리해서 대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다며 각종 기상청 특보를 잘 확인하고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겨울 날씨에 취약한 계층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빙판길 안전운전에도 유의하고 수도 계량기를 녹이기 위해 화기 사용 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날씨 보도에서 기자의 역대급 한파 원인 설명 중 북극 한파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이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다소 설명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북극 한파는 지구온난화의 결과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서 북극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기 때문이며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북극에서 밀려 내려온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연일 추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몇 개 과정의 인과관계가 있는 복잡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면서 관련 보도가 장황하기보다는 좀 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내용 정리 전달을 했으면 기상 관련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가 지속되면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의 바로미터인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고유가까지 더해져 연초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 9시 뉴스내 뉴스 초점에서는 최강 한파의 채소 가격 급등, 설 장바구니 물가는 이란 주제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초강력 한파에 채소와 수산물 가격 요동으로 서민들이 설 제수용품 가격에도 영향이 미칠까 걱정한다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기자는 장바구니 물가를 보도하기 위해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 상인들의 밤사이 꽁꽁 얼어붙어 팔 수 없는 채소를 골라내는 모습과 날씨가 추우면 손님이 안 나오니까 장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과일이 얼면 맛도 떨어지고 못 쓰게 되지, 녹아도 맛이 없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장 모습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 기준으로 풋고추, 애호박, 오이 등 주요 채소 가격 상승 정보를 그래픽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했습니다. 명절 제수용품 중에 빠질 수 없는 과일, 특히 배는 전문 상인들의 출하 물량 조절로 시장 내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설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한우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매 거래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잦은 풍량주의보로 배들이 조업을 나가지 못하면서 오징어는 위판가조차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생도루묵 가격은 한 달 전보다 평균 10,000원가량 비싸졌다고, 조기의 경우는 총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다 보니 가격이 꽤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전통시장과 마트, 장 보는 데 있어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것 같다며 가격이 저렴한 곳은 역시나 전통시장이라고, 연휴 동안에는 주정차 단속도 완화돼서 보다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 자료를 제시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21만 9천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28만 7천 원이 들어 시장보다 28% 더 비싸지만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수급 정책으로 10대 주요 성수 품목들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고,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특히 직거래 장터의 경우 당일 팔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할인율이 커지고, 홈쇼핑이나 농협 온라인몰 등을 통해 좀 더 싸게 농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라며 참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바구니 물가 관련 보도는 인터뷰, 현장 영상, 그래픽 시각 자료,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출연자의 진행 멘트와 자막, 관련 영상 3가지의 뉴스 구성 요인들이 서로 진행 속도가 너무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뉴스 완성도가 떨어져서 시청자로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보도의 1분 40초경에 기자는 품목별로 가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데, 영상은 풋고추, 애호박, 오이 등 주요 채소 가격 상승 그래픽 시각 자료가 나오고, 자막은 제주도 폭설 탓에 감자, 당근값도 10% 올라가 지나가 버리고, 실제 감자와 당근 등 기자의 관련 설명이 이어질 때는 해당 자막이 없었습니다. 또한 2분경부터 과일, 특히 배에 대한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는데, 영상은 채소가 얼까봐 비닐에 담아둔 앞선 보도 내용이 화면이 제시되고, 자막은 한우 가격이 올랐다고 서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계속 다뤄졌습니다. 이어서 2분 50초부터 기자는 수산물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고 대표적으로 오징어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화면은 배와 사과 등 과일 관련 영상에 이어 배추가 제시되고, 3분 10초부터 명태와 조기를 기자가 설명하면서 화면은 계란, 자막은 계속 오징어 관련 등 기자의 설명과 자막의 내용이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편집 시 자막과 화면 처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앞으로 보도에서 시청자들의 집중과 주의를 끌 수 있는 자막과 관련 영상은 좀 더 정확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물가 상승 관련 보도에서 한파로 시장에 손님이 없어 힘들다는 상인들 인터뷰 내용은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설 명절 준비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같이 다뤘다면 보다 생동감 있는 뉴스가 됐을 것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관련 이슈는 시청자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설을 앞두고 실질적인 추가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주민 2만 7천 명에 불과한 최전방 산골마을에서 치러진 2018 화천 산천어 축제가 23일 동안 관광객 170만 명이 넘게 찾아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9일 연합뉴스TV 출발 640에서는 2018 산천어 축제가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화천읍 화천천에 마련된 축제장에는 산천어 손맛을 보려는 관광객 열기로 가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산천어 축제는 개막 첫날인 6일 13만 명이 몰린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하루 최다 관람객인 22만 명이 방문했고 23일간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1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직접적인 관람객 수와 함께 현장감 넘치고 의미 전달이 확실한 영상까지 잘 선정해서 내용 전달력이 좋았는데 보도의 내용이 이슈의 중요성과 의미에 비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지역 축제 성공을 통한 지역 경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을 텐데 다른 지역 축제들의 성공 모범 사례로서 이번 화천 산천어 축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올해 몇 회로 개최했는지, 매년 축제 방문객 규모와 축제장 수입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축제 성공 요인으로 어떤 전략들이 꼽히는지와 화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짚어주고 반면에 안전사고 관련 대처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짚어주었다면 보다 더 심층적인 보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김자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1월 27일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김나연 아나운서와 사회부 김종성 기자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사진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방송에서는 추운 날씨를 녹여줄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첫 사진은 엄마와 아이가 뽀뽀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개학을 해 학교에 가는 어린 딸에게 잘 다녀오라며 뽀뽀로 인사를 나누는 모녀의 모습이었는데요. 추위를 녹여주는 엄마의 뽀뽀가 훈훈함을 전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강추위를 뚫고 등교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싼 채 강추위를 뚫고 등교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몰아닥친 북극 한파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겹겹이 껴입은 옷 때문에 하차 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겨 눈을 흘기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이 때문에 서로 눈을 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후문입니다. 아무래도 추위에 옷을 많이 입다 보니 몸집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김나연 아나운서의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눈 쌓인 도로를 걷고 있는 귀여운 어린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볼이 빨개진 얼굴이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폭설과 한파에 제주도 일부 지역이 안전 문제로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자 걸어서 유치원을 가게 되었다는 김종성 기자의 설명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거북이 운행으로 차량을 포기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산간의 차량 통제와 항공편, 여객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많은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23일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 축하 광고였는데요. 특정 지지자가 사비를 털어서 게재된 광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되어 있는 손목시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선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8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핫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청와대는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선물을 하는 내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를 자막을 넣어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계를 받기 전까지의 일화를 영상과 함께 설명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답을 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취재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고등법원으로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이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187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촬영된 사진이지만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는데요. 아무쪼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았던 테니스 선수 정현 소식이었습니다. 정현 선수는 테니스 메이저 선수로 우리나라 최초로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이뤄냈는데요. 86년 만에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아시아 선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8강에서 미국의 샌드그렌 선수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진과 함께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는 문구를 통해 승리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현 선수 덕분에 2020년 도쿄올림픽 테니스 메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테니스 경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베트남 하노이 시민들이 붉은 옷을 입고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축구연맹 4강전에서 카타르를 꺾고 결승 진출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2 월드컵 열기를 방불케 하는 베트남 시민들의 환호가 친근하게 여겨졌는데요. 동남아 축구 역사상 4강 신화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주역이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네.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게 그 당일 그 운동 축구장에서 하는 행가래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이는 박항서 감독이 부임 4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베트남 감독에 부임해 베트남 선수에 적합한 훈련을 찾고 적용하여 이뤄낸 쾌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사진에서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남북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따뜻하게 여겨졌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김자연 학생은 클릭베스트 컷에서 소개된 사진 가운데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네, 저는 첫 번째 사진이었던 한파 속 개학을 맞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등굣길에 엄마와 뽀뽀하는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아동학을 공부하다 보니 모녀의 사진이 눈길이 가고 정감 있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강추위에 씩씩하게 등교하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추위에 움츠렸던 제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베스트 컷 함께 모니터해봤습니다. 김자연 학생 고맙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를 주장해서 본격적인 정치적 거지와 사법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이처럼 또다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미봉책 말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밀양 화재 등 최근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과 또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지난달 26일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사상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불은 1층 응급실 내 간호사 탈의실 천장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수는 천장 배선에서 정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천장에 있는 전선을 수거해 정밀 감정 후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발화장소는 해당 건물 건축 대장이 없는 공간으로 병원 측이 일부 시설을 개조해 만든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개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탕비실 천장에는 전등과 콘센트 전원용 배선이 돼 있었는데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스티로폼 석고보드 벽이 차례로 쌓여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천장에 있는 스티로폼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 대부분이 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해 정부는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 계획, 그리고 의료 및 긴급복지 지원 방안,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추진 방안, 밀양 화재 사건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정치권 반응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질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법 개정을 게을리해 밀양 화재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언론에서는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전 정권의 책임을 미루게 급급했고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책임론을 키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천 밀양 화재 참사 이후 국회 통과 촉구 여론이 들끓었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늑장 통과됐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할 때마다 책임자 처벌과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부와 소방당국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는 안전 적당주의를 적폐로 정하고 화재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에 정부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이어 계속되는 재난재해로 인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 사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언급된 전수조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언론은 재난 사고 대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심각한 안전 비상 상태로 문재인 정부는 안전에 대해 전면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서 법률과 시스템을 통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모두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인 민관 합동신고센터를 제안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종로에서 방화 사건으로 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종로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환경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언론은 이를 언급하면서
대구시장 화재나 이번 종로여관 방화 사건에서처럼 재난안전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된 경우가 많아서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화재 역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재난뿐만 아니라 범죄 또 감염병과 자연재해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견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보도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재해전문 기자의 활성화가 필요하겠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강화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해외 언론은 재난 후에 대책에 대한 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외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발생했던 대형 화재 참사, 해외에서 발생했던 참사를 생각해보면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 이후에 후속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해외 언론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새벽 영국 런던 서부에 위치한 24층짜리 그렌펠 타워에서 큰 불이 나서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희생자는 총 71명이었는데요. 화재는 저층에 고장난 냉장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은 가연성이 높은 건물 외장재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에 영국을 놀라게 했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렌펠 타워 참사 이후 언론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후속 처리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정부가 그렌펠 타워 화재로 살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부터 고층 공공주거지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등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반응부터 화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행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파트 지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그렌펠 타워 화재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화재 안전검사가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든가 정치계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희생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렌펠 타워 화재는 인종, 계급 차별의 산물이라는 보도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구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토치타워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화재가 난 원인은 같으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화재의 결과와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욱 촉구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선진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위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이러한 대형 참사는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자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남고요. 전 국민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우리 언론은 재난 보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현장감, 또 중립성, 사실성, 정확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사건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을 잘 찾아서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 또 진단, 재난 규모, 대책 마련 등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다음에 유사한 재난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참사 예방을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난 대비책 마련과 또 전 국민적 재난 예방 및 대비 훈련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안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각계각층에서 이를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전 국민적 안전의식 고취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또 해외 사례 및 훈련 방법이나 대비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의 토치 타워는요, 영국의 그렌펠 타워의 화재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그렌펠 타워 화재와는 다르게 원인은 같지만
희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건물 내 화재 당시 안내 방송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내 방송 대비 훈련은 매우 중요한 만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